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5일 2차 소환을 마친 뒤 약 17시간 만입니다. 금일 17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죄명은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직권남용 혐의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올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시 이를 저지하고 비아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을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봤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는 계엄 선포 이틀 뒤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만들었다는 내용과 연관됩니다. 결국 폐기되기는 했지만 특검은 이 과정이 증거인멸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외환 혐의는 빠졌습니다. 박 특검보는 외환은 조사 중에 있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 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다면서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어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다면서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이르면 내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송재입니다. 특검은 66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되지 않기 위해 경호처에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 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후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은 총 쏠 실력도 없다며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라며 경호처에 총기 휴대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김 전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다, 조치하라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도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외신 기자들에게 알리게 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일인 지난해 12월 4일 하태원 외신 대변인에게 전화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프레스 가이드로 작성해 전파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영장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청구된 두 번째 구속영장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특검 취재하고 있는 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지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조사가 끝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14시간 조사를 끝마친 뒤인 밤 11시 55분쯤 내란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귀가 약 17시간 만에 나온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인데요. 특검은 오늘 오후 5시 20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은 금일 17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1월 17일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에 나온 수사기관에 의한 두 번째 구속영장입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으로는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네, 이번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까? 이미 내란 혐의는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기소 이후에 들어선 특검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과 외환 그리고 체포 저지 관련 혐의의 수사를 집중해 왔습니다. 네. 박지영 특검보는 영장에 들어있는 죄명은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외환 혐의는 일단 빠졌습니다. 먼저 직권남용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을 피해자로 판단하고 심의에 참여할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로 파악이 됩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군경에 대한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등 말고도 이 혐의와는 별개인 혐의인 건데요. 네. 또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체포 저지와 비화폰 삭제 지시와 관련한 혐의입니다. 네, 증거인멸 정황도 이제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영장에 적시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와도 관련이 되는데요. 새로 추가된 혐의입니다. 네. 앞서 저희 JTBC 보도로 특검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수사한다 이런 사실이 전해졌는데요. 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강희구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서명했고 윤 전 대통령도 결재했는데요. 문제될 것을 우려한 한 전 총리가 없던 일로 하자고 해서 결국 폐기됐습니다. 특검은 이 일련의 과정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네, 외환 혐의는 왜 빠졌나요? 특검이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검은 군의 무인기 관련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외환 혐의 다지기에도 속도를 내왔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의 조사에도 외환과 일반 이적재 혐의 조사도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네. 이번 영장에 적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은 조사 중에 있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 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오늘 브리핑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수사 진행이 상대적으로 많이 된 혐의로 우선 신병 확보를 시도한 뒤에 추가적으로 외환 혐의는 규명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일정이 나오면 공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요. 만약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지난 3월 8일 석방된 뒤 넉 달 만에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기각된다면 특검의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특검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추가로 취재하고 있는 내용들은 뉴스 말미에 특검 사무실 연결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지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